GFA 광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달드리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아침에 되게 좋은 그런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FA 내에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효율이 잘 나올지 좀 실무적인 것 중심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네이버 GFA 광고 어떤 업종으로 좀 많이 하시나요? GFA 광고는 아무래도 이씨 업종, 뷰티 업종 쪽으로 좀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업종도 많이 하고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레퍼런스 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이대가 좀 있으신데 알려야 되는 DB 업종들도 GFA는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유익이 많이 돼야 되는데 타겟에 맞는 뭔가 4050 여성, 남성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매체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GFA로 가감 없이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안내방송이 눈치가 와. 그럼 일단 GF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GFA 좀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GFA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화장실에 비대가 생긴다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메인 지면으로 내려갔을 때도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뜹니다. 여기 AD 광고라고 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뉴스 지면이라든지 뭐 엔터 지면 이런 경제 지식 지면 밑에도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뜨게 됩니다. 이게 보이실까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고양이 사료를 샀더니 저 고양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명품도 되게 이 GFA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량 광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사실 GFA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그런 광고와 달리 오히려 PC 지면에서 특히 분량은 뭔가 효율이 더 좋았던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지면별로 한번 효율을 확인하고 그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저희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광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채널별 지면에 좀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포맷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쵸. 뭐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 뭐 배너 광고 등 좀 여러 가지로 집행하실 수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승님 웹툰 쪽은 저희가 웹툰 만들어서 광고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저도 웹툰 정말 많이 보는데 잠시만요. 뭔가 아무 웹툰으로 슉 내려가서 웹툰 PC나 모바일로 봤을 때 이런 걸 좀 가리고 그 웹툰 네이버 웹툰 지면에 들어가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광고가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웹툰 맨 하단에 화면 안 나와요. 아이고 지금 웹툰 뭔가 상표를 가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웹툰 하단에 이런 식으로 정방향의 광고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단편 이미지, 그 단일 이미지 광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웹툰을 만들어서 광고를 올리면 정말 돈이 많이 들 것 같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뷰티 업종이라든지 뭔가
연령대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보통은 GFA가 연령대가 좀 높다고 알고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웹툰은 아무래도 좀 예. 보는 연령대 자체가 살짝 낮으니까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은 우리가 고연령층인데 좀 다양한 지면에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GFA 같은 경우에도 성별이라든지 나이대도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타이트하게 다른 매체보다 GFA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진행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GFA가 타겟팅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타겟팅을 할 때 어쨌든 저희가 관심사도 있고 구매 의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타겟도 있고 뭐 CRM 타겟도 있고 잠재 고객 뭐 구매 여정 타겟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써야 되냐라고 여쭤봐 주셨을 때 아직 저희가 뭔가 브랜드 스토어가 아니라면 타겟팅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논 타겟팅으로 풀어두려니 뭔가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타겟팅을 걸려고 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DB 업종은 관심사 타겟팅을 조금 이용을 하는 편이고 EC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심사는 아예 쓰지 않고 구매 의도만. 왜냐하면 관심사는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관심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블로그에 들어갔다든지 뭐 기사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타겟팅이 돼서 좀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구매 의도는 정말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뭔가 검색을 했다든지 뭔가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퍼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종이라면 과감하게 좀 추천드리는 방향은 관심사 말고 구매 의도만 한두 개 정도만 활용을 하셔라. 너무 많은 타겟팅을 해도 이게 머신러닝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타겟팅 또 보자면 최근에 이제 아마 GFA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토어 타겟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타겟팅을 걸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타겟이 가능하다면 웹사이트 타겟을 만들어서 구매 여정 타겟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스토어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구매 여정 타깃이 네네 이런 부분들도 뭔가 저는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이 활용을 해보셔라. 특히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뭔가 꼭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리타겟팅 하면 GFA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가 있죠. 카탈로그? 그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카탈로그 광고는 저희가 따로 뭐 소재를 만들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그 스토어에 있는 제품 사진을 그대로 따와서 저희 스토어에 방문하셨던 분들 리타겟팅 해가지고 이걸 띄워드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탈로그 하시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정말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카탈로그 그럼 타겟팅 풀어서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도 좀 타겟을 나누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CRM 타겟 나누고 뭐 그다음에 저희 아까 스토어 타겟도 생성이 된다면 스토어 타겟 나누고 뭐 구매 여정 타겟 나눌 수 있다면 구매 여정 타겟으로 나눠서 좀 효율이 좋은 조금 더 디테일한 리타겟팅을 이렇게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구매 전환을 좀 높이고 싶으시다면 카탈로그를 좀 운영을 하시는 걸 저희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꼭 하셔야죠.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업종 꼭 하셔야죠. 특히 이커머스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만약에 그러면 카탈로그 GFA를 진행했을 때 검색 광고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뭐 유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아스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GFA도 좀 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그 특히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전환 수가 그 구매 대수랑 장바구니 수가 같이 합쳐서 나오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 완료 수가 몇 개인지 그럼 구매 완료 로아스가 얼마나 되고 전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보고서단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열도 맞춤열로 저희가 다 생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성과를 보고 계세요? 저는 뷰티 업종을 하고 있어서 네. 그걸 구매 전환율 잠시만요. 전환율이나 로아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소재가 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A/B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소재가 좀 효율이 좋은지 이걸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CTR이 높은 소재가 확실히 있고 맞아요. 그리고 GF의 특성상 메타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의 소재에만 노출이라든지 비용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이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소재만 넣어둡니다. 그룹 단위로 예산을 쪼개고 거기서 이제 조금 A/B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 사실 GFA 자체에서도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와서 보면 머신러닝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리고 뭔가 하나의 그룹에 특히 뭐 한 캠페인에 하나의 소재만 좀 세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봐달라. 이런 식으로도 말이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그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네이버 내에서도 뭔가 취지식이라든지 이런 영상 플랫폼을 맞아요.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단일 이미지만 활용하지 마시고 영상도 같이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소재에서 더 이제 전환이 잘 되는지 뭔가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 꼭 간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영상 소재 같이 운영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재가 뭐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이미지여도 안에 텍스트가 다르면 또 다른 효과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를 이 이미지가 잘 되는데 한다고 이거를 계속 밀고 가지 마시고 그거를 좀 베리에이션을 여러 개로 시켜가지고 좀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GFA 자체도 타겟팅도 정말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타겟을 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어떤 소구점을 잡고 어떤 식으로 배너를 만들 건지 그리고 지면 노출이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뭐 피드 지면에만 노출시킨다든지 메인 지면에만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채널 지면에만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지면별로의 테스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소재 내에서 어떻게 소구점을 잡고 갈 건지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을 해봤을 때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소고점을 딱 하나 잡고 뭔가 하나의 소고점을 좀 과장되게 노출시키는 것이 효율이 좋았다면 GFA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연령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소고점보다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많은 소고점을 활용하는 게 뷰티 업종에서는 더 효율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혜택을 얼마큼 많이 줄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DP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더 초점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분량 광고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고급화된 전략을 사용한 그런 네 배너 광고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FA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광고비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광고비를 조금만 써도 괜찮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GFA가
그 캠페인 단위로 했을 때 그 저희가 1 예산 최소 10만 원 단위로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을 써야 되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입출가 전략을 저희가 수동으로 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CPC를 낮춰서 그걸로 10만 원이 다 소진되지 않게끔 세팅도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FA 같은 경우에는 뭔가 처음부터 엄청 광고비를 때려 붓자 이런 식으로 제한 드리지 않고 좀 추이를 보면서 좀 찬찬히 광고비를 세팅하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카탈로그 광고라도 먼저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DB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가 분양 업종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타겟팅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 진행을 피드 지면이라도 진행을 해보셔라, 혹은 메인 지면이라도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 GFA도 사실은 배너 광고잖아요. 이렇게 띄우는. 그쵸. 근데 그러면은 메타랑 뭐 구글 지겐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노출 지면 자체가 다르죠. 다르죠.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오디언스 지면에도 노출되고, 구글도 이제 네트워크 지면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노출된다 그랬을 때 GF의 최고 장점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입이 가장 많은 네이버 내에서 정말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GF의 특성상 뭔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0대, 20대보다는 더 유입이 많은 30, 40대, 50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또 GFA가 더 효율이 좋았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최근에는 구글 유튜브 광고도 이제 고연령층의 맞아요. 효율이 좋은 걸 봐서 아무래도 그런 그 매체를 네. 이용하는 타겟? 연령대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광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유입이 많은 플랫폼이자 웹사이트인 네이버를 모바일 지면, PC 지면 둘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요즘에 당근 광고 쪽에 올리는 건 별론가요?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당근 광고도 사실 최근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리느냐 마느냐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쇼핑몰? 쇼핑몰 판매를 말씀 주시는 걸까요? 어떤 업종의 쇼핑몰이실지. 아니면 그 이커머스 업종의 쇼핑몰이라면 뭐 패션 잡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당근 광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활용을 많이 하고 맞아요. 있고 유입도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아예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를 통해서 뭔가,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 물건 안 사. 그러시구나. 맞습니다. 경제가 조금 이제 안 힘들죠. 좋아지면서 조금 소비가 줄은 경향 자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효율 자체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근 광고 최근에 DB 업종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근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주제가 벗어나긴 했지만 만약에
분량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근보다는 차라리 호갱노노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추천드리고, 쇼핑몰인데 이커머스 업종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살 것 같은 뭐 패션 잡화라든지 아니면 일상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근 광고도 많이 활용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영 세일 때문에 그 맞아요. 뷰티 업종도 당근 광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 광고를 올려도 마진이 잘 안 남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쿠팡 광고는 자동화 전략을 얼만큼 잘 활용을 하는지가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 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 네. 세팅을 봐야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GFA로 돌아와서 이게 사실 GFA만 활용하시는 분들은 없고 기존의 검색 광고를 활용하시던 분들이 GFA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다 했을 때 GFA를 어떻게 조합해서 활용하면 좋을지 네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뭔가 이제 TV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광고 중점으로 하고 있을 거고,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 광고를 중점으로 하고 있을 텐데, GFA로 이제 폭넓게 갔을 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광고 내에서 어떤 소구점으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종이라면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많이 되는지, 특히 브랜드 키워드가 아니라 일반 키워드에서 어떤 키워드가 전환이 잘 되는지 좀 보고 그 일반 키워드 내에서 소구점을 찾아서 배너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던가 아니면 일반 그 이미지를 만들던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TV 업종 같은 경우도 그 일반 키워드 내에서 전환이 많이 되었던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로 소구점을 만들어가지고 TV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메인 지면 혹은 스마트 채널 지면도 사실 그 간과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면도 같이 활용을 해서 노출시켜보고 A/B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업종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카탈로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운영하시는 거. 운영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카탈로그 먼저 시작을 맞습니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키포인트 자체는 전환 그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를 둘 다 너무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같이 봤을 때 조금 그 검색 광고 내에서 그 소구점을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배너 광고에서도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세님께서 저 리뷰 노트에 체험단 마케팅 써도 그때 잠깐만 상승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럴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이럴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 매달 하셔라. 꾸준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 체험단 마케팅을 활용을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단 마케팅을 하신 소스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차 가공이 되는지 2차 라이센스를 받으셨다면 그 2차 라이센스를 받은 걸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사용한 모습이라든지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배너 광고로 만들어서 배너 광고로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리뷰 체험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이드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지 않았다면 그 리뷰를 작성해주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이 제품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장점이 있을 텐데 그걸 추출해내가지고 그 장점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배너를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험단 마케팅도 이렇게 한 번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진짜 꿀팁을 많이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음식 광고, 김치 광고라든지 그런 뷰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GF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손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르고 있다던가 얼굴에 바르고 있다던가 김치는 손으로 무조건 찍고 있어야 되고 갈비는 무조건 손으로 뜯고 있어야 되고 손으로 버무리고 있다던가 맞아요. 뭔가 이런 식의 그 실제 뭔가 사용하고 있는 것 조물락거리는 같은 손으로 이렇게 진짜 쓰는 것 같은 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특히 공기식 또한 실제로 손으로 잡고 있고 뭔가 손으로 흔들고 있고 뭔가 마시고 있고 먹고 있는 이런 소재에서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리뷰 말고 제품만 이렇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실제 그쵸. 사용감이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전환이 잘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소재 만들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만드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노출되는 지면에 있어서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피드 지면은 그 1200, 1200이랑 그 1200이 628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뭔가 그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 300, 400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면에 넣어서 맞춰야 되잖아요. 문구랑 맞아요. 변경하고 그리고 뭐 메인 지면 또 뭐 1600에 628 맞죠? 네. 거기에 세 개의 문구 뭐 넣을 건지도 확인해 가지고 그 사이트 링크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네, 노출시키고 싶은 지면별로의 사이즈의 리사이징 꼭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뒤에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쌓이려면은 배너 소재 자체가 좀 중요한 광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에 이걸 운영을 할 때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이 정방향으로 넣었다 이렇게 엄청 작아지고 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네. 다른 분들 뭐 댓글로 질문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질문을 먼저 받아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질문을 토대로 이제 대답을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뭔가 더 이상 없다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GFA는 네이버 배너 광고이고 네. 또 이거를 활용을 하셔서 리타게팅도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담스러우시다면 카탈로그부터 시작을 해보셔라. 지즈님께서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라고 네.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네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전화로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요. 지금 질문 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네.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해서요. 전화가 편하시면 전화로 물어봐 주시고 댓글이 편하시면 댓글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발하네요 댓글창이 지샘님 덕분에. 메일이나 메시지를 전송하면 거부당하던데요? 저희는 거부 권한이 없어서 거부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이 없어서 아마 메일이나 메시지로 오시면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지금 당장 연락을 주셔도 네. 아마 바로 전화가 올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대표 번호도 거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팀 자체가 이제 대표 전화를 받는 팀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에 있어서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지금 댓글로 남겨주셔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저 엄청 막 열심히 채팅 치고 네.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독촉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닌지. 급한 마음으로 쓰고 계시는 거 아닌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혹은 지금 라이브 방송 여기 위에 보시면 번호랑 이제 이메일 주소 다 적혀져 있으니까 뭔가 천천히 연락 주시고 싶으시다면 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참고하셔서. 지금 또 연락 가능하시고 나중에도 계속 연락 가능하십니다. 네, 꼭 이 주제 아니더라도 광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 여기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막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광고라면 네, 뭐든. 온라인 광고라면 뭐든. 네. 온라인 광고 말고 저희 뭐 바이럴 이런 부분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그 GFA 그러면 저희는 뭔가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볼까요? 네. GFA 광고 내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니 해도 소재. 아, 그쵸. 뭐니 해도 소재. 소재. 아무래도 배너 광고라서 눈에 보이는 건 소재뿐이에요. 아, 그래서 그쵸. 자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재가 안 좋으면은 클릭이 잘 안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 CTR도 같이 확인을 네, 해줘야 CTR.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질문을 받았던 적인데 저 유입은 잘 돼요? CTR은 잘 나와요? 근데 전환이 안 돼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CTR이 안 나오면요? CTR이 좋은데, 아, 그러니까 CTR 이 유입은 잘 좋은데 되는데 전환이 전환이 안 나오면 보통 랜딩 페이지를 좀 개선을 해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클릭했을 때 자기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전환이 안 일어나고 뭐야 하고 그냥 뒤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소재에 담겨 있는 소구점이 랜딩 페이지 내에 없다면 그 사람들이 이탈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소구점을 뭔가 특히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심의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상세 페이지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바이럴을 하시던가 리뷰 작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아내셔라. 이 장점을 소구점을 담아내셔라. 사람들이 사실 랜딩 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랜딩 페이지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리뷰를 먼저 맞아요. 보는 사람들이 리뷰를.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리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뷰 관리도 필수기 때문에 거의 네, 맞습니다. 리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거나 하시다면 네,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나 메일로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